안녕하세요.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특정 공포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좀 느끼거나 불안을 좀 느끼는 경우를 좀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특정 공포 장애 같은 경우에는 동물형이 있고 뭐 자연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형이 있고 혈액형이 있다라는 거 우선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우선 여자가 많아요.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좀 많이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아동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포를 느꼈을 때 공포를 좀 표현을 하지 못해요.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이런 공포들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. 왜냐하면 사고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말 사실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좀 어렵다라는 거. 그리고 유아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주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아이가 좀 큰 청소년이다 싶으면 청소년 같은 경우 공포를 좀 표현하고 이 내가 지금 느끼는 공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가 좀 공포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공포를 좀 느끼는 순서를 좀 많이 어떤 게 좀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느끼냐 하면은 높은 곳이나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어떤 질병 그 순으로 좀 공포를 좀 느끼는 순서가 그렇게 빈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불안을 어떤 느꼈을 때 어떤 공포 자극이 들어오잖아요. 그거를 이제 직면에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는데 그거를 좀 되게 즉각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동물형이 있고 상황형이 있고 자연환경이 있고 혈액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동물형 같은 경우에는 뭐 포유류나 아니면 곤충 같은 거에 어떤 동물들의 어떤 물린 경험을 있다던가 그랬을 때 동물에 대한 어떤 공포 반응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상황 아니면 터널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폐쇄적인 공간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내가 좀 자제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운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차를 박거나 다른 차가 나를 박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공포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폭포나 번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번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개를 좀 맞을까봐 폭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폭포에 빨려 들어갈까봐 어떤 두려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만약에 특정 공포 장애를 경험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요. 그리고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고요. 그리고 어떤 위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직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서 그 문제를 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특정 공포 같은 경우에는 좀 공황 발작을 좀 일으켜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이런 특정 공포가 생기느냐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. 어떤 경험에 의해서 공포를 학습된 부분이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좀 이상이 있어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럼 이런 장애를 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공포를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뭐 동물, 자연환경, 뭐 상황,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그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공포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참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진단을 받을 때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어떤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지 강박 장애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엄마하고 떨어지는 상황들에 의해서 아이가 공포를 좀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떤 갑작스러운
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불안장애 중에서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,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건지,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건지,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좀 상담을 하냐 하면요, 아이가 어리면 놀이를 좀 통해서 아이의 불안을 좀 낮추는 부분이 있고요. 아이가 좀 컸으면 미술 치료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, 미술 작업을 하면서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불안을 좀 낮출 수 있게끔,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면 좀 좋을지,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,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좀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, 그런 부모 상담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데, 약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약을 좀 복용을 한다던가 교감신경 억제제 약을 좀 복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약 복용할 때는 공포가 되게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 이제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 집에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거는 이제 아이가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편안한 어떤 환경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아이가 공포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해서 아이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공포를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공포를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지 그런 거를 좀 아이한테 좀 적어보라고 해서, 그거를 했을 때 어느 게 공포를 좀 제일 많이 느끼고 어떤 부분을 공포를 좀 제일 덜 느끼는 부분을 좀 작성을 해서 처음에는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시하고 나서 불안을 차츰차츰 조금씩 노출해서 그거를 아이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, 그게 이제 체계적 동감법이라고 하는 건데,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집에서 하기에는 좀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담센터에 오셔서 그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맞추는 걸로 하고요. 오늘은 특정 공포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특정 공포 장애라고 하면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공포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, 그리고 그런 부분이 6개월 이상이 진행이 돼야 특정 공포 장애라고 진단을 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뭐 동물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,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뭐 혈액 주사 바늘 같은 그런 부분, 그렇게 좀 나눠서 공포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공포를 느꼈을 때 집에서는 좀 편안한 어떤 환경을 좀 제시해 준다던가, 아니면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서서히 좀 공포를 노출시켜서 아이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, 그리고 아이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좀 하면 좀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같이 아이하고 얘기해보고 한번 실행해보고,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